원장님, 성형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 과자나 빵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성형수술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성형수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한번 해놓으면 그 모습이 평생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술이나 시술별로 유통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10대, 20대 때 한 쌍꺼풀 수술 유통기한 저는 한 15년 혹은 20년 정도 봅니다. 쌍꺼풀 수술은 어릴 때 할수록 그 유통기한이 길어요. 왜냐하면은 쌍꺼풀 수술에서 유통기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피부 처짐이거든요. 한 30대 중반 혹은 40대 정도 돼야지 피부가 조금씩 처져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쌍꺼풀 수술하면은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쌍꺼풀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 좀 처진다 이걸 느끼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할수록 유통기한은 길다. 반대로 얘기해서 쌍꺼풀 수술을 늦게 할수록 쌍꺼풀 얇아졌는데 쌍꺼풀 너무 덮이는데 다시 수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빨리 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상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피부 처짐 때문에 쌍꺼풀 만들면서 피부 처지고 당겨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거는 50대, 60대 혹은 70대 때 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좀 짧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수술해 놓은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피부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쌍꺼풀이 얇아지고 또 모양이 좀 이상해지고 이런 게 더 빨리 온다는 말인 거죠. 이렇듯 쌍꺼풀의 유통기한은 눈꺼풀의 처짐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쌍꺼풀은 알겠는데 눈밑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밑도 마찬가지로 피부 처짐과 유통기한이 관련이 있어요. 논문에 따르면은 하안검 수술의 유통기한 유지 기간을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이야기합니다. 눈밑 수술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그 지방을 제거하거나 혹은 재배치해 주거나 하는데, 그렇게 재배치해 놓은 지방이 또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방도 점점점 앞으로 볼록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방의 변화, 인대 구조의 변화, 피부의 처짐 속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보통 눈밑 수술의 효과는 7년에서 8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코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저 실리콘 보형물 코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나이 들면 교체 한번 해줘야 되나요? 다시 수술 한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얼굴에 있는 피부 중에서 가장 안 처지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코? 코? 얼굴에 있는 피부 중에 가장 처지지 않는 부위가 바로 코예요. 왜냐하면은 코 바닥에 있는 단단한 뼈 구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대들로 인해서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굴에 있는 다른 부위보다는 덜 처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 수술의 유통기한은 피부 처짐과는 사실 연관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코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데 코에 있는 피부는 원래부터가 좀 얇아요. 다른 얼굴 부위보다. 근데 그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더 얇아지게 되면은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너무 높은 보형물을 썼거나 보형물이 좀 큰 게 들어갔거나 하면은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좀 비쳐 보이네요? 이래가지고 재수술을 받으러 오거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리콘 자체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20, 30년 전에 코 수술 받을 때는 보형물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20, 30년 전에 수술했던 코를 재수술하려고 열어봤을 때 그 보형물이 좀 많이 사가 있거나 모양이 좀 뒤틀려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코 실리콘 보형물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모양이 변한다거나 뭐 부식되거나 이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이 실리콘을 넣었을 때 피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감싸게 되는데 보형물을 너무 큰 걸 넣었어, 높은 걸 넣었어, 혹은 요새는 잘 안 쓰는 L자 보형물, 기역자 보형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보형물을 넣어서 피부가 얇아지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뭐 구축이 일어나서 코가 짧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보형물에 유통기한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하안검 수술 몇 년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7년에서 8년? 그렇죠. 안면거상 수술은 또 달라요.
사실 피부 처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바로 안면거상 수술이거든요. 안면거상 수술을 잘 해놓으면 실제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젊어 보이는 느낌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면거상의 유통기한은 사실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냥 피부만 잠깐 잘라서 당겨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라고 하면은 유통기한 1, 2년 정도밖에 안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혹은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면은 1년도 안 돼가지고 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수술하기 전이랑 별 차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사실 유통기한은 1년도 안 되는 거죠. 스마스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디플레인 방법으로 수술했다 하면은 10년 이상의 유통기한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형 수술별로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비교적 공통적으로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의 노화, 피부의 처짐이에요. 그럼 이 피부 처짐,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피부 보습이죠. 얼굴에 보습 관리를 잘해서 피부가 빨리 노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선크림. 사실 햇볕을 맞는 것이 피부 노화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햇볕을 많이 맞는 상황이다 하면 항상 선크림을, 선블락을 잘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도 성형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흡연과 술은 피부 노화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 수술의 결과를 좀 느리고 싶다, 효과를 좀 오래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교정 외에도 시술을 통해서 피부 처짐이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스킨보톡스나 근육보톡스 같은 보톡스 주사는 피부 처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사예요. 피부에 어떤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탄력을 좀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효과의 유지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짠 하고 변신하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절대로 그 모습이 평생 갈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노화를 피할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과 몸이 처지는 거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뭔가를 확 바꿔서 그게 계속 간다는 기대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생각해서 알맞는 정도의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계속 가꿔 나간다 라는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렸는데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리와 제대로 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뭐다? 성형은 끝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가는 선택이다. 끝!